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네네. 네, 잠깐 통화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예, 지금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내리거든요. 네네, 엘리베이터 탔어요. 내렸습니다. 네, 내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장 생중계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윤석열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이 서울중앙지법 법원 법정으로 올라가서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예, 예. 일단은 우리 교수님은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66쪽이 유출돼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세 군데에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난장을 친 아이고.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어쩌다가 그 변호인이 아닐 때는 또 어쩐다. 이런 장면들하고 쭉 봤을 때는 저는 100%라고 확신합니다. 100%라고 왜 확신한다. 100%냐? 예. 특히나 지금 내란 수괴, 소위 법정 용어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가 네. 혼자 지금 나와서 활보를 그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에 따른 종범이라든지 공모 공동정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줄줄이 지금 구속돼 있는 데다가 줄줄이 연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정작 주범이 구속이 안 된다? 아, 과연 그걸 어느 국민들이 일반 합리적인 기준 눈높이에서 그거를 맞추겠습니까? 마침 이번에 그 판결하는 판사님이 가장 상식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보면 합리적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 구속 아니겠냐라고 확신합니다. 구속 확신한다. 그래요. 지금 내란 특검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오늘 또 심사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예, 예.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 수사 모습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란 특검이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이분 그때 조은석 특검을 뽑을 때도 확신을 했습니다. 속전속결 할 거다. 이분 스타일도 그렇고 준비가 많이 돼 있다. 네. 그리고 뭐 뉴스에서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자료만 넘겨받으면 신속히 검토하고 바로 할 거다. 그래서 18일 정도에 한 거를 속전속결 정말 고생하고 한 거지만 그도 네. 늦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너무 장시간 증거도 방치되고 인멸이 되고 검찰이 느슨하게 또는 어떤 것들은 방기를 하면서 네. 많은 부분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그마저도 늦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활동을 어쨌든 내란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네. 당연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완벽히 규명되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계시군요. 예. 자, 뭐 김건희 관련된 의혹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뭐 윤상현 등등 또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최근에 김건희가 자꾸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요. 저는 그에 대해서 1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국민들 마음은 훨씬 아프고요. 김건희가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아프면 이상한 거고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관여하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와서 실체적 진실이 막 오픈이 되고 믿었던 김성훈 뭐 진술을 번복하고 막 나오다 보니 네.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동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네.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 사람 출석시켜서 조사받는 거 당연하고 예. 구속시키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지금 3대 특검에 모두 걸려 있는 사람이 김건희잖아요. 네. 완벽히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최혜병 거까지 심지어 전부 다 하고 다 얻어 걸리잖아요, 같이. 예. 그렇게 보면 빨리 속히 소환 조사해야 되고 네. 뭐 부부 동시에 뭐 구속을 안 하는 원칙이 어떻고 이런 게 관행적으로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남편과 또 온갖 범죄에 다 연루돼 있는 그 부인. 네. 그러면 뭐 부부를 동시에 구속 안 하라는 법이 없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네. 봅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네. 상황인데. 자, 특히나 이제 지금 그 기존에 이제 많이 밝혀져 있는 도이치와 네.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 부르면서 이제 삼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으로 부상을 해 있잖아요. 양평 거 마찬가지고. 양평 것도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인수위 때 이제 그 당시에 들은 얘기가 있고, 네. 등등등 실체적 진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간 끌을 이유가 없다. 예. 한두 명 정도 딱 불러서 체크하다 보면 바로 김건희 소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자, 도이치, 뭐 삼부, 양평, 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제 쏟아지면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집사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사 게이트 이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상황들까지 다 이제 다 들춰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업 출신인 저 같은 사람은 진작부터 많이 듣고 있었죠. 김예성 씨입니다. 예, 집사. 이미 이제 어제 방송에서 실명으로 네. 이렇게 오픈이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그 최고위 과정이죠. 네. 서울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러면서 실무에 대해서 이제 친해지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불려진 용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은순 잔고 조작이라고 흔히 얘기를 했죠. 347억 원 그 잔고를 위조한 그 주범이 김여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순서를 보면요, 먼저 아는 게 김건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게 최은순 그 엄마예요. 네. 그냥 정확한 용어를 왜 최은순 잔고 조작이라고 합니까? 김건희 잔고 조작이죠, 성격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다시 규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 전에 거슬러 가보면 도이치 거,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자동차, 타이어 뭐 이런 것들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얼핏. 네. 정확히 이제 업종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했어요. 그 중고차, 그러니까 수입 중고차 리세일하는 이런 부분도 연계가 돼 있던 것 같고, 네.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보면 그동안 누적적으로 같이 해온 게 과연 얼마일까? 요번에 이제 그 완전히 망가진 회사의 구주를 46억 원에 매각하고, 네. 왕창 회사에 손실이 안겨지게 됐다. 과연 그런 힘의 원천은 누굴까? 전 볼 것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김건희 씨죠. 이게 어느 정도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자기들 관련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면요. 네. 21g 이런 거에서 보셨죠? 그거는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같이 이제 동문이었죠. 21g은. 네. 그 다음에 의전 비서관 하던 사람은 고려대 이제 그 일종의 신방과 대학원 이쪽에 이제 동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간 데가 강남 신세계였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맨 처음에 구두를 샀죠. 국산 구두. 네. 예, 거기도 또 서울대 그 대학원의 동문 관계죠. 등등등등. 예. 희한하게도 어떤 것 하나 했을 때 그걸 거슬러 보고 열어보면 같이 인간적으로 기존의 그 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일이 별로 없었다. 평소의 모습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들. 네.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까지 활용되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들을 이들은 하나도 무서워하거나 거리낌 없이 네. 그대로 하고 있었다. 참 무서운 정권이었다,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데 어렵게도 전화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저 안에 엘리베이터 내리다 들어와서 좀 조용한 쪽으로 그나마 나왔습니다. 그나마 나오셨어요. 네네.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금요일 또 뵈야 될 텐데, 자 너무나 갑작스런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했는지 모르지만 네. 서울구치소 앞에서 저거 하는 게 훨씬 빠를 거다. 윤회 지지자들로 하면 이 땡볕에 네. 땡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그 정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네. 일종의 탈옥을 해서 그 정도 누렸으면 이제 더 이상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허황된 메시지들 당장 66쪽 유출한 것도 저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거든요. 네. 봐라, 우리를 감히 우리 윤통님을 배신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주민번호까지 여기 있다 하면서 오픈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저는 시그널로 봅니다.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겸허하게 국민 앞에 네. 진짜 사죄하고, 물론 사죄한다고 해서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뭐 거기에 동조하고 단순 가담한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를 빌면 좀 주는 것도 입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범은 그럴 수가 없죠. 그동안에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도 이 무더위에 헛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지족 원운지 할 때가 됐다, 다들. 알겠습니다. 아유, 더운데 교수님 말씀 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신용환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